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전일 금요일장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지수 밀리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기분 좋게 마감 지을 수 있을까요? 오전장 흐름 어떤지 먼저 살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1990포인트 회복하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도 상승폭 많이 둔화되지 않은 채 1990선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장중에 1998포인트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2000선을 위에서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96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잘 올라가고 있는 건 아무래도 수급이 잘 뒷받침해 주기 때문입니다. 전일장에서 오늘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동시 양 매수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기관이 269억 원, 외국인이 282억 원 동반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만 팔자습니다. 5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출현해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상승하다 보니까 빨간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지난주 환율이 다시 한번 원화 강세 여파에 선방을 했던 자동차 3인방이 오늘장에서는 혼조 양상 흐름입니다. 현대차는 약보합권, 현대모비스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오늘 다시 달립니다. 4거래일 만에 외국인 러브콜이 들어와주면서 오늘장에서 2%가 넘는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잘 가고 있는데 우선주는 따라가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과 그리고 삼성생명, LG화학의 흐름이 좋네요. 동시 1%대 강세 움직임입니다. 형은 오늘 움직임이 좋은데요. 2000선 안착을 위해서 열심히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움직임은 어떨까요? 530선 도달 후에 오늘 다지기에 들어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534포인트, 장중에는 36포인트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3포인트 정도 오른 53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면서 530선을 아주 잘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는데요. 거래소 시장과 장 초반 동반 흐름 보이다가 현재는 엇갈린 모습입니다. 기관 23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다시 한번 순매수 쪽으로 방향을 바꾼 모습, 개인과 함께 사자재 연출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28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셀트리온 오늘 더 갑니다. 2% 넘는 3% 가까운 상승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지수 상승 이끌고 있고요. 오늘 홈쇼핑주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CJ 오쇼핑 3% 가까운 상승률, CJ E&M도 오늘 2% 넘는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쇼핑주는 오늘장에서 흐름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GS 홈쇼핑도 동반 따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SK 브론즈밴드가 1%대 강세, 포스토캠텍은 1%대 하락세 엇갈린 모습 연출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금요일장 5년 11개월 만에 또다시 연저점이 붕괴가 됐습니다. 1013원 40전에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그 부근에서 조금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1013원 70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내고 물량과 함께 결제 수요에 따라서 방향성의 결정 지을 것으로 보이면서 좁은 레인지에서 횡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010원대는 지지해 줄 것으로 보이고 1013원대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장 두 선상은 어떤 이슈에 주목하셨을까요? 시황 코멘터리 바로 확인해 보시죠. 김선유 멘토님의 시황 코멘터리 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실적주에 관심 가져보자라는 코멘터리 달아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 상승을 위한 몸부림이다라는 두 분의 시황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시황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봅니다.
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선상클럽을 잘 이끌어 주실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유 멘토, 상차트의 샘플러스 이상노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양대지수 오랜만에 강보합 불을 켜면서 상승 압력 받고 있는데요. 김선유 멘토님은 이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실적주 주목하자라는 코멘터리 달아주셨네요. 이게 오늘이 아니고요. 네. 저번 주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번 주 월요일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 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실적주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2000포인트 뚫고 올라가다가 약간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1995포인트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흐름이라고요. 관심이 있죠. 관심. 시장은 관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잘 아시잖아요. 지금 당장의 시장 관심이 뭡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입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이번 주 실적 발표, 영업이익 컨센서스 발표합니다.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8조가 넘어갈까요? 8조가 내려갈까요? 7조 후반일까요? 이 두 가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굉장히 엇갈리는 모습인데, 이렇게 고민을 해보자고요. 8조 위에 나올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 그래도 안전판 확보해주면서 주가 치고 올라갈 분위기 나올 가능성이 높죠. 3분기 실적이 좋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7조대가 영업이익이 나왔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코스닥 IT주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스닥 IT주들 진짜 호되게 당할 겁니다. 왜요? 2분기 실적 불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로인데, 코스피 쪽에서 당분간 시점을 잡혀야 될 건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여타 다른 종목군 위주로 해서 실적주들은 이미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민감주들은 반등을 주고 있다고요. 자, 이번 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첫 번째 삼성전자 실적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내일입니다. 자동차 판매량 나옵니다. 현기차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고용지표. 요 세 가지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요 포인트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장으로서 봤을 때 이번 주가 지난 이후부터는 방향성을 찾겠죠. 이번 주는 계속적으로 그래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최근 들어 수급을 봤을 때는 상승 분위기가 도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 퍼펙트한 수급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시되 대신에 코스닥은 아닙니다. 코스피 쪽 위주로 해서 빠르게 접근하셔야 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조정이 깊은 종목들 보셔야 된다. 실적 좋고 수급 좋은 거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선유 멘토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현기차의 자동차 판매량, 그리고 고용 지표까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또 시진핑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가 오가게 될지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벤트가 많은 한 주 잘 저희 선상클럽과 지켜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도 상승을 위한 몸부림이다. 이번 주가 지나면 김선유 멘토님 말대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좀 정해지게 될까요? 일단 그 자막 자체 좀 잘못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거 말고 교체를 조정 원하셨나요? 뒤에는 네. 방향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겠는데요. 네. 왜 제가 이렇게 강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저의 말 한마디에 시청자분들의 어느 정도 주식 비중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시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은 일단은 상승 쪽에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워낙 많이 강조를 해드렸죠. 그러면 이미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저를 어느 정도 추종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상당히 실으실 거는 말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한 번 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완전 그때는 100%가 들어가시게 되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제하시고, 대신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6월 달에 조정 자체가 상당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정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7월 달에 우리가 방향성 자체를 좀 더 두자는 거죠. 자, 해외의 글로벌적인 악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에 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7월 달에 방향성 자체는 상승 쪽에 무게를 두되 네. 대신 하락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자는 거죠. 어느 정도의 해지성의 개념 자체가 조금 필요하다. 그렇게 조금 더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요. 대신 6월 달에 조정은 끝났습니다. 7월 달에는 어느 방향이든지 확실한 방향성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그걸 꼭 판단을 하시고요. 우리 선상클럽을 통해서 전략을 꼭 얻어가셔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바로 7월 달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7월 달은 상승장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을 앞세우시면서 조정받는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선상클럽과 함께 안전진단 받아보시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시황 전략 들어봤고요. 두 분의 선상주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수익률 바로 확인하시죠.
네, 김선희 멘토님의 수익률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 4%대 강세고요. 현대제철과 삼성 엔지니어링 모두 3%가 넘는 강세 움직임. CJCGV도 1%가 넘는 2% 가까운 상승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지난주에 편입을 했는데요.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네요. 이상노 멘토님의 수익률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유성기업이 2.8%의 수익률, 그리고 CJ도 1.1%의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이미 3가지 종목을 수익 실현하신 점이 있습니다. 최종 누적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1부터 꾸준히 이어나오고 있는데요. 김선희 멘토님 벌써 40%가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이상노 멘토님 역시 16%대 강한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과연 두 분 오늘 선상주 어떤 것 들고 나오셨을까요? 힌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김선희 멘토님 이응으로 시작하는 종목명 들고 나오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오늘장 선상주를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두 선상의 수익률부터 누적 수익률, 그리고 오늘의 선상주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김선희 멘토님, 이응으로 시작하는 종목 힌트 간단히 주실까요? 좀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네. 너무 어렵습니다. 힌트가 게임주입니다. 이 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에서 이응으로 시작하는 종목 몇 개 없는 것 같고 제 종목은 딱 하나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대 전화 열려놓고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선상주 정답과 함께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선상클럽 첫 번째 시청자 793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효성 ITX 매수해도 될까요?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죠. 김선희 멘토님 안 된다. 수급 보고 판단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많이 올랐다. 아직은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효성 ITX 호재성 기사와 함께 오늘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가격에는 아직 매수하기가 겁납니다. 김선희 멘토님. 자, 이게 사물인터넷 준 거 잘 아시잖아요. 다들 잘 아십니다. 올 1월 달 초 가격이 1월 1일 날 가격을 볼까요? 1월 2일부터 보자면 시가가 5,800원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22,000원까지 가고 현재 가격으로 한다면 3배죠. 200% 이상의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고민을 해보자고요. 현재 많이 꺾였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옵니다. 더 갈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은 되지만 이미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 수준으로 올라 있는 상태라는 거죠. 네. 이거 이전에 이제 다른 멘토님께서 이제 말씀 주셔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서울경제 쪽인데요. 근데 지금 당장 또 이거를 매수한다는 거 조금은 좀 더 추세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급적인 매력도 자체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항상 수급 말씀드리는데 효성 IT 이거 지금 아주 깔끔하게 없는 수급입니다. 주인이 없는 수급이 보시자면은 백지 상태란 말이죠. 백지 상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조금 더 수급적인 매력도가 높아지고 난 다음에 그때 들어가서 늦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그때 올라간다면 전고점 뚫고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효성 ITX 다 좋은데 수급 매력도 좀 확인하자. 그리고 실적도 조금 보자. 이렇게 좀 제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아니다. 지켜보자.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대는 다소 부담스럽다. 실적과 수급까지 확인해 본 뒤에 접근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의 궁금한 종목 상담 기다리고 있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보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시청자는 세아제강 매수해도 될까요? 514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볼게요. 두 분 다 매수하지 말자. 추가 수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김선희 멘토님의 의견이시고요. 이상노 멘토님 원재료 가격 하락 중이다 라는 의견 달아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세아제강 문의 주셨는데 5147님 저희에게 문자 많이 주시는 시청자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에는 LG 하우시스 궁금하다고 문의 주셨는데요. 오늘은 세아제강 매수해도 될지 궁금하다고 문의 주셨는데 이상노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일단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이번 스타일이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군을 조금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은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거래량도 상당히 적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인기가 없는 종목군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글로벌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대내적인 부분 자체가 작용을 하면 거기에
어느 정도는 부합하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나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자, 거래량이 많거나 아니면 시장에 이슈가 되는 부분 자체는 그런 종목군은요, 한 번씩은 아이러니하게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또 반대로, 그리고 글로벌 증시와 또 반대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적거나 그리고 꾸준히 추세대로 올라가는 종목군은 어느 정도의 결과치적인 모범 답안이 조금 존재한다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되고, 자, 세아제금 같은 경우에는 탄소 관관, 긴 관 파이프라인 같은 부분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이런 관 같은 거나 아니면 파이프 같은 거, 뭐 건설에도 쓸 수 있겠고요. 건설에 뭐 지지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플랜트를 제작할 때 그런 기초적인 골대를 만드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경기가 좋아졌을 때 많이 생산을 해내겠습니까?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많이 생산을 해내겠습니까? 자, 경기가 좋았을 때 많이 생산을 해내겠죠. 그러면 지금은 현저하게 생산량은 줄어 있는 상태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을 좀 더 받고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네.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요. 하단에서 크게 올랐던 종목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눈여겨보실 되는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자, 월봉상, 자, 2012년 2월 달을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이 자리 자체가 바로 박수권 상단 캔들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될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뽑는다면 11만원대, 이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차트 한번 크게 볼게요. 자, 앞에 보시면 여기에 갭이 한번 보이실 거예요. 자, 요 자리. 다시 한번 빨간색 화살표 강하게 뜨면서 2013년 6월 21일입니다. 그때 가격대가 10만 6천 원이거든요. 네.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돌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꾸준히 지지받는 형국이 나왔다는 거죠. 자, 이번 자리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 부분 자체가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더 상승한다는 것에 무게를 둘 수 있겠지만 하락에 대한 부분도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손절은 짧게 잡으시고 대신 이익은 여기에서 지지를 받으면 내가 크게 들고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10만 6천 원대 지지해줬고 오늘장 10만 8천 원 부근인데 이 자리 매수 가능할까요? 예, 무난합니다. 지금 자리 좋습니다. 네, 10만 8천 원대 부근 자리는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013-3366-0110번으로 시청자 궁금한 문자, 종목명 받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보죠. 네, 오늘의 세 번째 시청자입니다. 진양홀딩스 매도해도 될까요? 850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 다 좋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김선유 멘토님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상루 멘토님 이제는 부담스럽네요 라면서 의견 동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선유 멘토님 의견부터 들어보죠. 비중 축소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수급이 나쁘진 않아요. 수급이 나쁘진 않은데 하나 걱정인 것은 갑자기 이게 주가가 밀렸다는 거. 오늘 이게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도세가 좀 나올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안 나오길 바라야 되는데 기관들이 지금 최근에 꾸준하게 사주다가 오늘 시장에서 만약에 이게 잡히진 않는데요. 매도로 바뀔 경우에 이거 분명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장에 갑자기 이렇게 밀린다는 거, 그렇게 밀리지 않다가 밀린다는 거, 어느 정도는 여기 중에 누군가는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겠다. 비중을 줄여보자. 다 파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아직 바닥 확인은 안 됐기 때문에 조금은 줄여보시고 나서 만약에 다시 반등을 주면서 기관 수급이 만약에 더 들어온다. 투신이 오히려 더 산다. 그럴 경우에는 팔았던 물량을 다시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3% 이상 빠진다는 건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진양홀딩스 문의 주셨는데 오늘 3%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매도해 보자라는 의견 주시면서 비중을 조금만 줄여보시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면 다시 한번 문자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두 대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3153-1611번, 2612번 두 대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명과 그리고 매도하고 싶으시다면 정확한 매수가와 비중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두 선상이 오늘 장에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엔 전화가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버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 생명과학이요. 네. 물타기 해가지고 44,000원 매수가가 됐네요. 네, 이미 추가 매수하셨고 44,000원대 매수가. 네, 네. 50%입니다. 50% 비중. 지금 수익권이신데요. 매도가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44,000원이. 44,000원? 34,000원이 예. 아니라 44,000원? 예, 44,000원입니다. 네, 추가 매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실 권역에 계신데, 예.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 네, 바로 받아볼게요. 네, 아버님이 생명과학 지금 손실 권역에 들어와 계신데, 아직은 두 분 다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바닥 확인이 필요하고 모멘텀 발생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이상루 멘토님도 단계적인 상승이 가능하니까 아직은 매도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아버님. 예. 다행히 반등 기미가 보이나 봅니다. 이상루 멘토님과 인사 나눠보시고 자세한 얘기 풀어나가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선상클럽 많이 시청 안 하시는 갑네요. 예. 네? 제가 물타기 해가지고 44,000원 지금 조정이 됐거든요. 예, 50%입니다. 예. 근데 오늘 조금 좀 반등이 된 것 같아가지고. 예. 일단 오늘 반등, 그만이 빠졌는데 오늘 이 정도는 반등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예, 그럼 한 7% 정도 반등을 하는 거고. 예. 자, 일단은, 물타기는 다음부터는 조금 금지를 하십시오. 일단은 예, 주가가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진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는 안 움직이는구나, 라는 방향이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예.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다음부터 물타기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네,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르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르는 거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LG생명과학, 아니면 SK케미칼, 이런 기업들이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힘을 못 쓰고 있는 걸까요? 자, 다른 여타의 중소형 바이오 제약 업종,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이 달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LG생명과학이라든지 아니면 SK케미칼은 좀 더 큰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자체는 이미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너무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LG생명과학하고 지금 SK케미칼 이런 기업들은 갈 곳을 잃었는 겁니다. 작은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 기업의 이름이 있는데 그런 연구를 못하는 상태고, 대신 또 큰 부분을 하려니까 이 경쟁 상대들이 너무나 힘든 상대들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적적인 분위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면서 주가가 조금씩 빠지면서 실적도 안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반등 추이를 삼아서 우리가 얼마 가격까지 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 가격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 가격대, 중요한 가격대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요 가격대, 화면에 지금 보시면 요 가격대 한번 보이시나요? 48,000원대? 네네. 예, 요 가격대가 가장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저항 구간이 꾸준히 나타났던 가격대가 바로 이 48,500원짜리입니다. 예. 그러면 이 가격대를 지켜주려고 하던 애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예. 그러나 그 자리가 무너지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자, 첫 번째 파동이 내려가고 있고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자, 각도가 더 커지면서 다음에 하단에서 거래량이 여기에 보시면 크게 한번 나타나죠. 그럼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더, 자, 딱 오늘 이 자리를 또 맞고 빠지고 있습니다. 맞죠? 예. 윗꼬리를 길게 달아.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에 있던 이 봉에 나타났던 이 매도 물량 자체는 모든 물량 자체가 매수에 대한 물량을 해석하기보다는 악성 매물, 말 그대로 투매를 던졌기 때문에 돌파를 하기가 조금 힘든 상태였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6,2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이 거래량을 좀 더 흡수할 수 있는 더욱더 큰 거래량, 그리고 전환점적인 호재거리가 있어야겠죠. 예? 그럼 지금 볼 때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 가격대 36,000원대를 잡고 난 다음에 비중 축소를 조금씩 하십시오. 비중 축소를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회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일단 크시기 때문에 정리를 조금 하셔가지고 나머지 금액으로 여타의 종목들로 좀 더 복구로 해내는 방안이 네.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따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매도 가격은 얼마 정도 한 게 매도가 되게 네, 요 가격대 보십시오. 36,200원에서 36,500원 요 사이 가격대를 1차적으로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예. 그 가격대를 그 가격대가 올라올 때 그때 우리가 예.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네, 아버님. 현재 예. 비중이 많이 높으시잖아요. 예. 네, 전량 매도하시기에는 아까우시니까 이 36,000원대 부근에서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 보세요. 네, 그리고 다음번에 포트 담으실 때 저희에게 먼저 전화 주셔서 이 네, 종목이 예. 안전한지 아닌지 꼭 진단 한번 받아보시고 포트에 담아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네, 드세요. 이렇게 전화로 시청자 만나봤고요.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로 시청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여러분이 종목 궁금하신 종목명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보죠. 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시청자 문입니다. 매일 유업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 의견 7329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김선윤 멘토님, 매수해도 좋다. 조정시 매수하세요. 단 조정시에 매수하라라는 코멘트 달아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좀 더 지켜보고 매수에 들어가자. 아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김선윤 멘토님 의견부터 받아보죠. 네. 매일유업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바닥을 좀 확인하고서 올라간 포인트가 잡혔는데 당장에 조금 매수를 따라가기에는 사실 21선 돌파한 이후에 좀 급등이 지난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네.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현재 약간의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수급 매력도 보자면 기관들이 정말 좋게 아주 긍정적인 매수세를 최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6월 들어서 전반적으로 기관 매수세가 그래도 많은 물량들이 네. 외인들과 개인 대비해서 포진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상승 분위기가 나오는 건데 약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은 투신권의 매도세 흐름과 금융투자증 매도세가 나오긴 하는데 지난 금요일 시장은 플러스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매수세가요. 그러면 상승 분기가 꾸준하게 좀 더 나올 수 있는 바닥 확인이 끝난 상태이고 주가 흐름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요. 조정을 거친 이후에 이런 포인트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 판단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따라가시는 것보다 매수 괜찮은데요. 조정이 나오고 그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기관들의 재매수가 들어온다면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전반적인 큰 흐름에서 볼 때 현재 구간 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 의견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매수하기 좋다. 그러나 단 조정 시마다 조금씩 매수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아직은 아니다. 좀 더 상승을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차트를 봐도 최고가를 찍고 최저까지 쭉 밀렸다가 이제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회복이 되는 단계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켜보시자는 의견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만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한번 보시면요. 자, 앞서서, 중요한 포인트, 여기 두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 두 군데를 기점으로 해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자, 첫 번째,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타나고, 이번에 다시 한번 돌파하는데, 하단에 보시면 거래량이 크게 실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냥 이 거래량 자체, 자, 그러면 어제 금요일 날 매수를 했던 세력은 누굴까? 금요일 날. 자, 기관에서 매수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자, 매도율을 한번 보시면 매도율 자체는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다는 거죠. 신규적인 매수가 들어왔구나. 신규적인 매수. 그러니까 신규적인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손바뀐 물량이 아니라 이 자리 자체에서 단기적이든 아니면 장기적인 시세 자체를 이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왔던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빠져나가기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자리를 보면 어느 정도 윗꼬리를 달 수도 있고 반등이 한 번쯤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시각에서 좀 더 보유를 하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매일유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느 정도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쯤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보다는 조금 이따 팔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의견 받아봤고요. 매일유업 이번에 매수해도 될까요?라는 포인트였는데요. 이상노 멘토님, 매도가 아니라. 예. 네. 매수 좋습니다. 매수 지금 자리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렇다면 두 분의 의견이 일치를 했네요. 두 분 다 지금
부근 자리에서는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같은 번호로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시청자 만나보죠. 네,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님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오늘 네. SKCNC를 좀 문의해 보려고요. 네, 매수가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하세요? 지금 뭐 한 20% 정도가 네.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조금 더 추가 매수도 하고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네. 가격이 많이 내리더라고요. 어머니 매수가가 얼마세요? 15만 500원이요. 15만 500원. 우선 수익권에 계신데요. 조금 더 내 포트에 담아볼까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어머님께서는 수익권에 SKCNC 들고 계시는데요. 두 분의 의견 바로 확인해죠. 네, 추가적인 매수해보자는 의견이신데 두 분 다 아직은 안 된다. 기관 매도 추가로 출회 시 매도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은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머님 두 분의 의견이 같으니까요. 김선희 멘토님 만나서 얘기 자세하게 나눠보세요. 네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SKCNC를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오늘 최태환 물량 회장님 블록딜 물량이 있었어요. 네. 유튜브 기사 보셨죠? 네, 안 그래도 네. 제가 보유한 것도 있지만 매수를 좀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많이 다운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래량을 보니까 금요일 날인가 거래량이 외국인 거래량이 엄청 많더라고요. 요게 그러니까요. 네. 블록딜 물량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최태원 회장 물량을 외국인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요게 나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거래가 아니고 네. 이걸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자, 네. 오늘 아침에 반짝 밀리더니만 갑자기 주가는 도로 플러스권을 만들어 놨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시장 분위기는 어떠냐? 이 블록딜 물량 외국 회사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해본다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요. 자, 테슬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전기차 만드는 회사잖아요, 미국에. 네. 그 회사가 블록딜 물량을 예전에 어디다 줬냐면 파나소닉으로 줬어요. 네. 그러면서 파나소닉과의 제휴가 탄탄해지면서 서로 수주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SKCNC 입장에서도 이쪽 홍콩계 회사에서 투자가 들어올 수가 있고 또 하나 서로 수주가 이어져 오고 진출할 수도 있는 홍콩으로도 중국으로도 그런 발판이 서로 마련된 전략적인 그 투자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네. SKCNC 쪽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그 자금을 가지고 어디다 쓸지 모르겠지만 또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SK 하이닉스를 살려놓으신 걸 본다면요. 저는 충분히 SKCNC도 현재 탄력적으로 잘 움직여주고 있고 그 조정을 놓치지 않고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판단인 거죠. 그래서 좀 나쁘지 않은데 당장의 매도 관점을 제가 안 드렸던 거는 조금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되는 게 오늘 기관들의 매도는 나오지만 최근에 수급에서 그래도 기관들의 흐름 자체가 막 은행 쪽에서 매도를 제외하고서 나쁘진 않았거든요. 요 포인트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만약 기관 매도가 더 이어져 온다면 그때는 조심해야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 봤을 때는 그래도 긴 호흡을 보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모멘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고민 한번 해보시고 대응해보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어머님이 지금 현재 비중 20%신데 추가로 담아도 될까라는 문의 주셨거든요. 자, 어머니. 네. 자, 20% 이상으로 넘어가서 만약에 한 30%까지 담으셨어요. 네. 이 주가 근데 SKCNC 갑자기 16만 원을 깨지고 내려가고 15만 원 깨지고 내려간다. 버티실 수 있으세요? 여보세요? 고민되시죠? 그쵸? 못 네. 버틸 것 같죠? 고민되신다고요. 자, SKCNC의 차트 흐름을 보자면요. 현재 주가 흐름 자체는 가장 싸게 나올 때가 61선 깨고 121선 거의 터치할 때 부분이 네. 정말 가격적인 메리트가 높아졌던 그 흐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때 모멘텀 자체, 이때 모멘텀, 실적이나 수급 모멘텀 똑같아요. 그러면 이 흐름대로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매수하신다면은 이때 못 버티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긴 호흡을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매도세를 안 드리는 게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는 분위기,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었고,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면, 기간 매도가 추가적으로 이어져 나온다면은, 그때는 당장 비중을 줄이셨다가, 이때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15만원대. 그때. 그러니까 당장의 매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틸 수도 있는 가격. 지금의 흐름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어떤 모양새입니까? 추세적인 라인에서 봤을 때, 지금은 뭐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세의 하단에서 사는 버릇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참아보시라고까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머님 김선유 멘토님은 늘 10%의 비중 원칙 갖고 계시는데요. 지금 20%니까 지금 물량으로 조금만 더 들고 가 보시고 추가 매수는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상담 잘 됐나요? 네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가지고 있는 20%는 그 매도 시점은 한 얼마쯤으로 보시는지. 자, 요것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시장에서 플러스권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17만원 위로 안착시켜주고 끝났어요. 그러면 내일도 플러스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러면 이거 17만 7,500원 전고점 포인트인데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장 만약에 또 하락 쪽의 분위기 나와줘서 하락 마감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한번 진짜 고민해보고 내일장에도 하락 나오면 그때는 줄이셔야 돼요. 요 두 개만 고민하세요. 오늘 어떻게 끝날 것이냐. 이 상황대로 더 좋게 끝난다면은 땡큐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일 수급 보고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아셨죠, 어머니? 네네, 고맙습니다. 네, 어머님 고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로 시청자 만나봤고요. 다음 전화 시청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현대미포조선요. 네. 164,500원에 20% 들고 있어요. 네, 20% 들고 계신데 지금 손실권역에 계셔서 목소리가 축 처지셨습니다. 우선 기운 좀 네. 내세요. 네, 예. 네. 또 어떤 것이 궁금하세요?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거예요? 어떻게 손절해볼까? 이런 점이 궁금하신 거예요? 제가 단가를 많이 낮춘 거거든요. 네, 이거 추가 매수 이거는요. 계속 하신 거예요? 네, 23만 3천원 그때 제가 사가지고 네.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단가를 낮췄어요. 네, 어머님 몇 년 동안 마음앓이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현대 미포조선 지금 손실권역에 계셔서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김선유 멘토님은 반등 나오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낙폭 과대에 의한 상승이다. 이쯤에서 매도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어머님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 다르니까요. 다 받아보세요. 네. 우선 이상노 멘토님 먼저 만나서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힘이 없으시네요. 네. 꼭 식사 챙겨 드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현대미포조선 제가 네. 저의 보는 관점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현대미포조선, 일단 조선주, 중형 네. 선박을 많이 만드는 회사. 네. 네. 그런 경기 회복이 무조건 일어나야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네. 삼성중공업, 걔들은 드릴십을 만들죠. 예? 네. 시추선 해서 이렇게 구멍 뚫는 거라든지 이런 건 경기를 안 타요. 경기를 안 네. 타요.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매출은 꾸준히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 또 네. 단점은 뭡니까?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효과는 없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아니면 현대미포조선 이런 부분은 네. 경기가 회복되면 거기 사이클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선박 건조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수주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플러스 알파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네. 요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네.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선박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1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선박을 만들 때 우리나라가 최고로 제일 좋은 기술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쫓아왔습니다. 유럽에서 대부분이 수주와 발주를 내는데요. 유럽에서도 지금은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에 대한 비중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네. 그러면 예전만큼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아니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예전만큼의 그런 화랑기에 황금기의 주가가 다시 한번 구현되기는 힘들다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만큼 못 파는데 어떻게 그만큼 주가가 또 올라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네. 예? 맞잖아요. 우리가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뭐 물타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추세의 바닥에서 잡아서 올라가는 포인트를 맞춘다거나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야지 확률이 올라갈 수 있고, 대신 지금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현대미부조선은 크게 한번 주가를 한번 보자고요. 크게. 네. 자, 주가를 한번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를 한번 크게 보시면 어때요? 자, 고점은 어딥니까? 고점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중간 라인을 우리가 한번 짚어본다면 이 지점입니다. 그리고 하단은 어딥니까? 하단은 여기겠죠. 여전히 박스권 안에 놓여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6년 동안 아직까지 박스권 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업황 자체가 그렇게 안 좋아졌기 때문에 계속적인 박스권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거죠. 대신 이런 거는 우리가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상단에 21만원이나 아니면 이 20만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6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20만원 이번에 왜 올렸을까? 6년 동안 안 올리다가 왜 올렸을까? 이 포인트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가격대는 애매한 가격입니다. 사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마음만 아픕니다. 시간만 가고 거기에 계좌에 내 손실만 줄어들고 있고 아니면 늘어날 때도 있고. 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큰 수익을 보시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포인트적인 부분,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에서 주가를 사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가격대에서 사실상 지금 이 밴드거든요.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합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면 되겠네요. 15만 7천원, 15만 8천원까지 단기적으로 반응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또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또 대외적인 아니면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 자리에서 단기적인 살짝 올라가는 거 보고 그냥 정리를 하든 지금 정리를 하든 별 차이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주가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전 가까이 왔을 때는 무조건 가차없이 나오고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시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 공시가요, 저 6월 며칠 날 21개인가. 네, 어머니 목소리 좀 네. 주시겠어요? 네. 네, 6월 20일쯤에 공시가 뜬 게 뭐 P3 무산 이게 떴거든요. 근데 이게 조선주한테 되게 좋다고 이렇게 공시가 나왔던데요. 네, 예, 6월 20일 날 말씀이십니까? 네네. 뭐 빅3, 예, 네. PC 네트워크 무산이 예, 조선주한테는 앞으로 좋을 거라고. 예. 그래서 제가 또 이걸 못 팔고 들고 있었거든요. 네. 뭐 사실 뉴스에 좋은 거대로 뭐 따라간다고 해서 돈 버신 분 주변에 혹시 계십니까? 저는 한 번도 네. 주변에 못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동안 못 갔다가 이제 갈라나 싶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이해되고요. 자, 네.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주가에 한번 대입해서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부근의 네. 가격대는 조금은 네. 지지부진한 가격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네. 지금 좀 길어지니까요. 김선영 멘토 네.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한번 판단 한번 네. 해보십시오. 네, 어머니 우선 네, 지금 감사합니다. 가격대에서 또 한 번 네. 다시 한번 박스권이 길게가 됐다고 하는데요. 김선희 멘토님은 좀 더 긍정적인 의견 주셨거든요. 추가적인 상담해 보세요. 네. 자, 어머니 조선주가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네. 지금 제가 BDI 지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발틱 운임 네, 지수인데 네. 이게 지금 그 조선주들이 한참 올 초에 잘 갈 때 네. BDI 지수가 2,000포인트였어요. 네. 제가 지금 열어놨는데 지금 몇 포인트인지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830포인트 정도입니다. 830포인트 정도. 많이 떨어졌네요. 네. 많이 내려왔어요. 네. 위에 보시면 830이죠. 네. 1000이 안 된다고요. 1000이 안 돼. 그럼 이게 당분 흐름을 볼 때 최소한 1000 위로는 이제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네네. 올라가줘야지만 조선주가 살아나는데 한참 당장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해외 그 물건들 물동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발티구님이 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언제 올라갈 것이냐. 1000 위로 올라가면서 주가가 꿈틀대면서 시작하는데 그게 언제일까요? 제가 볼 때는요. 최소한 이거 한 3분기 이후는 봐야 돼요.
네. 네. 7월부터 봐야 됩니다. 그럼 당장의 조선주들이 못 간 이유는 일단 아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왜 떨어지는지 아셨어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저가 수주가 해소가 되는 구간, 그게 바로 3분기부터거든요.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제가 친한 지인분한테 제가 얘기를 들은 게 대우조선해양이나 조선주들이 지금 저가 수주 때문에 네. 환장하는데 지금 돈을 못 번대요. 네. 그게 7월부터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천천히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되냐? 그건 아닌 거죠. 가져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버티셔야 네. 됩니다. 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BDI 지수가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는 데까지 내려왔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힘내시고 가져가시고 연말까지 버티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 파신다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조금은 뭐 위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보면은요. 자, 조선주가 지금 저가 수주가 6월달, 7월 초에 다 끝나는데 그 네. 문제 때문에 막 이슈가 돼가지고 더 이상 그렇게 안 받았어요. 최근 들어 수주는. 네. 그러면 그게 7월부터 올 연말까지 한다면 저가 수주 끝나고 다 이제 제대로 돌아가게 될 건데. 네네. 그러면은 주가 수준이 여기서 바닥인 건데 여기서 팔아 치우겠다. 네. 그럼 어머니는 지금 이거를 지금 발목, 무릎에서 판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렇죠? 올라간다면 더 갈 수 있는데. 예, 저 보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조선주를 많이 조선 그쵸? 업종을 네, 따라잡는다는 공시가 네. 나왔었어요. 네. 아까 이상민 선생님 말씀 주셨는데 네네. 판매 1위는 중국으로 넘어간 게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요즘에 추세가 뭡니까? 에코십, 기름 적게 먹는 거 배 만들잖아요. 네. 적은 기름으로 많이 와야지 지금 그게 진짜 사실 조선주가 고민인 게 배를 만들어도 운영사 입장에서 기름이 네. 엄청나게 먹어버리거든요. 네. 그 기름 먹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배가. 네네. 그걸 줄이면 매출이 확 올라가요. 영업이익이 확 올라가거든요. 네. 그럼 그런 배를 중국에서는 아직은 잘 못 만들어요. 네. 그럼 저가. 중국에서 만드는 건 저가배라는 얘기인가 봐요. 저가 배도 있고 고급 배도 있긴 한데 가격이 싸서 만들지만 네. 결국은 다시 국내로 다시 돌아왔다고요. 네. 에코시프로. 어머니. 네. 네, 우선 지금 가격대 손실권역이시잖아요. 아까 네, 이상훈님이 네. 말씀해 주셨던 1차 반등 구간 15만 7, 8천 원 구간에서 네, 네. 손절해 보시던지 아니면 마음 푹 놓고 연말까지 들고 가 보시던지 네, 두 네. 가지 방향에서 좀 더 네. 고민하시고 궁금한 점이 네.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전화 네.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로 시청자까지 만나봤고요.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보죠. 네, 이번에 2774님께서 일진 머티리얼즈 매수해도 될까요? 의견 물어봐 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두 분 다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수급 돌아오는 중이다. 김선유 멘토님 의견이고요. 이상민 멘토님 바닥 확인했다. 매수에 긍정적이다라는 포인트 함께 제시해 주셨네요. 2774님 지난주에는 대우조선해양 매도해도 될까요? 라는 의견 보내봐 주셨는데 이번에는 포트에 담기 전에 문의 주셨습니다. 이상민 멘토님 매수해봐도 좋을까요? 네, 매수 좋습니다. 오늘 본 종목 중에 그래도 가장 낫습니다. 네. 예. 조금 강조를 좀 해드리는 부분이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위치를 한번 같이 볼게요. 위치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로 꾸준히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지지와 저항, 그리고 지지와 저항. 똑같이 저항 구간, 지지 구간, 저항 구간, 지지 구간, 저항 구간, 지지 구간. 또다시 한 번 더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다가 곧장 크게 반등 나오고 난 다음에 또다시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자, 이 자리 1,300원 자리가 바로 맥점입니다. 네. 그러나 그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매수의 포인트를 잡으시고 난 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이 가격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접었다 올라갈지 아니면 곧장 뽑아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 가격을 기준으로 지금은 상단을 사수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차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세 차익을 우리가 마련할 수가 있다는 개념으로 주가에 접근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수급도 돌아오고 지금 매수하기 딱 좋은 가격이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2774님 저희가 방송 시작한 후부터 계속 문의 주고 계신데 저희와 함께 아주 매수 권역을 잘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수익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다 내일 이 시간에도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1시간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내일도 여러분들의 전화,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